계속해서 전문가 연결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아침 일찍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일단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를 이미 했잖아요. 이건 알고 있었는데 오늘 쏜 것이 그 북한이 미리 예고했던 그것입니까? 예, 뭐 놀랄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5월 31일 이후로 6월 초까지 기간을 사전에 통보를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본인들이 판단하는 시기에 시행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날씨 문제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뭐 날씨를 생각하면 그 며칠 더 선택지가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을 택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예. 보시기에는 현재까지 뭐 외신도 보고 계실 테지만 이 발사체 방향이 뭐 남쪽이다 정도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뭐 오키나와 주민들이 지금 대피령이 전달이 됐다고도 하고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좀 보십니까? 일단은 그 뭐 발사 시점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어, 그 기상 측면에서 오늘까지 그 발사 지역이 다소 좀 흐리고요. 내일부터 시작해서 아마도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기간을 넘기게 되면은 뒤쪽으로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늘 시행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그리고 통상적인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평양 지역 인근에서 발사를 해서 뭐 동해안을 지나서 태평양 쪽으로 날아가는 방향들을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반면에 위성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남쪽 방향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위성 발사체일 가능성이 더 높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전해드리는 가운데서도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제 마이크를 통해서 들리실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가 6시 41분 기준으로 경계 경보가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린다라고 다시 정정이 왔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행정안전부 발로 방금 위급 재난 문자가 지금 아마 스마트폰으로 다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전 6시 41분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 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린다라고 정정하는 내용으로 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까 대피 준비를 하라라는 그 서울시 통보 내용이 오발령이다, 잘못된 내용이다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또 저희 방송국으로도 전화를 많이 주셨는데요. 일단은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오발령이었다라고 통보가 방금 전 들어온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자, 류성엽 위원님과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내일부터 그 북한 발사 지점에서 비가 올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흐리지만 오늘 아마 쏜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날아가는 그 경로는 일단 남쪽, 오키나와 쪽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제가 알기로는 2016년 2월 7일에 광명성호 이후에 이제 7년 만입니다.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라면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 이전에 일단 북한이 이런 소위 말하는 위성 도발을 한 그 역사를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군사용 정찰 위성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언급 내용들이 나왔었던 게 사실이고, 네네. 그리고 ICBM 활동의 일부를 그 위성 발사 활동으로 연결해서 발표를 한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통상적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사일 활동에 좀 더 가깝다라고 판단했던 활동들이 더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광명성 이후에 거의 7년 만에 지금 새로 위성 발사체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일단 내용을 전해드릴 때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위성 발사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 거죠?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북한이 선택을 하고 있는 위성 발사체라고 부르는 이 종류들이 기본적으로는 군사용 미사일 기술을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민간에서 사용하는 것과 달리 뭐 연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군사용 연료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미사일 관련된 기술로 연결을 해서 판단하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목적 측면에서도 군사용 정찰 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이번에 최종적으로 얼마나 많은 위성체가 궤도에 투입이 되는지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한 대 정도만 계속 확인이 됐다라고 본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은 대수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경우에 이
만약에 복수의 위성체가 분리가 됐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런 것은 ICBM 쪽에서 다탄두 쪽 기술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월요일에 북한이 언제 쏘겠다, 그리고 낙하 지점은 언제다라고 일본 정부에 통보를 하면서 이 소식이 많이 알려졌는데, 이렇게 먼저 통보를 하고 쏘는 것은 좀 어떤 배경이라고 좀 분석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뭐 당연한 통상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특히나 위성 발사체나 이런 것들은 IMO라는 기구에 사전에 그 발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하물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비행 금지 구역이라던가 이런 항해 금지 구역들을 설정해 달라라는 요청을 해놓고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본인들은 국제사회에 이것이 미사일이 아니다 위성 발사체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일 테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미리 일정 전체를 공개를 해놓고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 날씨 요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면 월요일에는 5월 31일부터 이제 다음 달 11일, 그러니까 6월 11일까지라고 날짜를 했다가, 어제는 다시 6월이라고 구체적으로 못을 박았는데 다시 오늘 5월에 발사했기 때문에 요인은, 날짜를 변경한 요인은 날씨, 이거 말고는 다른 요인이 또 있다고 보십니까? 날씨 요인이 가장 클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네. 그리고 정확하게는 이병철 발언상으로는 6월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네. 그 항해 금지 구역을 설정해 달라라는 그 요청 기간 자체는 5월 31일부터 시작인 걸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계획했던 대로 일정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 군부의 2인자인 그 리병철이 어제 6월이라고 말은 했지만, 요거는 크게 그러니까 계획을 변경한 중대한 의미를 담은 발언이라기보다는 그냥 큰 흐름에서 발언한 것이다, 요 정도로 위원님은 보고 계신 거군요. 예, 그렇게 보는 것이 맞고, 그리고 현재 천년 위성 사진을 보더라도 네. 영상상에서 주변에 구름이 좀 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일이나 모레로 넘어가서 비가 오는 구름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하면 발사 조건 자체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시행을 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마지막 질문으로요. 그 발사체 기종이나 비행 거리,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언제쯤 분석이 나오게 될까요?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북한 서해 위성 발사장 쪽 시설을 개선하는 활동들, 그러니까 공사 활동들이 계속 식별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3월 같은 경우에는 상업 위성 영상상에서 그 위성 발사체를 이동하는 데 사용하는 레일 쪽 시설 공사가 확인이 됐는데, 그쪽 공사가 확인이 됐다라는 건 전체적으로 발사체의 크기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적용했던 위성 발사체들보다는 크기가 많이 커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 연구위원님과 지금 상황 긴급 분석해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